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제4과목인 상담 이론을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니까 상담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있으니까 학습 이론도 중요하고, 청소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발달 이론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과목 특성상 보게 되면은, 파트 보면은 집단 상담에 기초하고 상담 이론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죠. 기본적인 상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게 되겠죠. 물론 집단 상담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기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개별 상담도 많이 하지만 청소년 발달 단계의 특성상 집단 상담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과정에서는 집단 상담 과목을 따로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선행이 집단 상담에 먼저 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담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둘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무엇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담 이론에서 제일 먼저 이제 청소년 상담의 기초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청소년 상담의 기초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들에 관해서 우리 상담이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담이란 무엇인가 들어갈 때 일단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에서 제가 앞서서 말한 학교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교 현장의 아이들은 항상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 맞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생활지도라는 개념과 상담이라는 개념과 심리치료라는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생활지도라는 거,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도 보면은 가이던스 집단 상담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이던스, 집단 상담에서도 가이던스 집단 상담이라고 있어요. 가이던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일단 교육의 목적이에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가이던스 집단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한다, 이끌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던스, 영어로 가이던스, 그래서 이끌어주다, 안내하다, 지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생활지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결하고 도와주기, 때로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기에는 조직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생활지도 개념상의 특징을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개념상의 특징을 보면은 생활지도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끌어주는 과정, 하나의 과정이다. 앞서서 정의한 것처럼 청소년을 일상생활, 학생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봉사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발달을 돕는 행위다. 돕는 조력행위이다. 하나의 과정이며 헬핑. 그리고 이 생활지도라는 것 자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 학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적인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생활지도든 상담이든 다 개별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도 역시 개별화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가 그래서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요. 여기서는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접목할 때도 이 개별화 원리라는 건 각계에 맞게끔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지도는 자율성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것도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자율성의 원리를 보장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면대면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원주활동, 도와주는 활동할 때 내 입장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그쪽에서 이제 받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는 내가 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생활 지도라는 것은 어떤 생활 지도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해서 지적인 거, 교육이라고 해서 정서적인 거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지도라는 건 우리가 전인이라면 지덕체가 모두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전인이죠. 그래서 전인적 발달에 역점을 두어야 해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행동을 양성하는 데는 강화는 행동을 양성하지만은 벌은 행동을 양성하지 못해요. 처벌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제재하는 거지 긍정적인 행동을 양성하는 기능이 부족해요. 없어요. 그래서 처벌이나 제지보다는 어떤 성장을 돕는 적극적인 활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지도에서 무엇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처벌하는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지도에 대한 개념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그러면은 잘못된 특징도 있겠죠. 잘못 생각하는 거 있겠죠. 생활지도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생활지도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라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 그랬어요. 전체 학생을.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지도라는 것은 정서나 인지나 이렇게 분류돼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라는 것 자체가 자칫 생활지도 도의교육, 예의교육이다. 도덕적 태도, 도덕적 행동을 배양하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표다. 이거는 이제 생활지도를 보는 관점이 조금 옳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지도하는 것이 생활지도다. 이것만이 생활지도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지도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자기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지도적인, 조력적, 그죠? 조직적, 조력,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죠? 문제야 지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건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 그 처리하는 것이 생활지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조력이에요.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생활지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볼게요. 초기에 이제 직업지도, 학업지도 이렇게 있어요. 초기에. 그 다음에 정시생 도입기, 전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단지도가 중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상담심리가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활지도라는 것 자체는 직업지도와 생활지도, 직업지도와 학업지도, 초기에는 직업지도와 학업지도에서 이끌어져요. 왜 직업지도도 필요해요? 학생이 자기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다 앞으로 향해 당기는 환경에서 접촉해서 우리가 문제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직업지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로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지도 초기에는 직업지도와 학업지도가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생활지도는 파슨스가 보스턴시에 직업지도국을 설치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로 지도한 것의 시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슨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청소년 직업지도 선도들을 전개한 것이 최초인데 파슨스 자체는 보스턴의 직업지도국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발달 이론, 학생들 발달 심리에서 진로 발달 이론도 포함이 되거든요. 진로 어떻게 봐? 그러면은 다양한 진로 발달 이론 중에서 특성 요인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파슨스도 특성 요인론자예요. 특성 요인 이론에 입각해서 진로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특성 요인을 해서 상담에서도 특성 요인 상담이 있습니다. 이 특성 요인 상담은 특성 요인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과는 어떠면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상담에서의 선율의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인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데 자아실현할 수도 있고 스스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성유인자들은 이 지도하거나 선생님의 역할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도 지금 특성 요인 이론 상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시적 상담이라고 그랬어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내담자는 학생의 입장으로 견해를 보는 거예요. 내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는 선생님이 내담자보다가 선생님이 학생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지도한다. 그래서 지시적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스턴의 직업 지도국을 세워갖고 학생을 진로 지도했다. 그런 선도운동을 전개했다. 최초인데 이 파슨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맞는 진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지도할 때 이게 특성 요인이라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은 특성은 개인의 성향이에요. 개인의 진로 지도할 때 개인의 흥미, 우리가 심리 측정 도구에서 흥미 검사도 하고 적성 검사도 하고 또 성격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흥미, 성격, 적성, 뭐 태도, 가침 이런 것 등이 개인의 특성이죠. 그것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개인과 환경의 매치 속에서 진로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특성 요인일 입장에서 진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 파슨스 얘기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파슨스가 전개한 것이 최초의 직업지도 운동이다, 직업지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정신위생 도입기 이렇게 있어요. 정신위생. 그러니까 이게 정신위생이라는 거, 저 대학 처음 입학에 정신위생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참 요새는 그런 말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경제공황이 막 있죠. 경제공황 이후에 직업생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생활지도에 대한 변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위생이라든가 정신위생. 우리가 정신위생이라는 표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건위생, 뭐 신체위생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정신위생이나 사회적 적응 능력이 직업생활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것이 강조됨에 따라서 정신위생도 생활지도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건전한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지도가 발달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집단 1930년대 이후에 서로 간에 각 개인도 중요하지만 협동적 인간상이 요구되기 시작되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우리가 무언가가 발달할 때는 다 시대의 요구가 있어요.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 돼서 지금 종래에는 생활지도가 앞서서 파슨스도 어떻게 해요? 지도할 때, 직업 지도할 때 개인의 특성과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생활지도도,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했는데, 이 종래의 생활지도가 개별 지도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거에 비해서 집단적으로 미리 지도하는 것이 강조되었던 것이 집단 지도 중시하는 시기입니다. 1930년대 이후입니다. 그의 이 생활지도 보면은 이게 상담 심리에 분리가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 후에는 많은 심리 상담 이론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이랬죠. 그래서 많은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이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영향이 많아요. 그거는
필요했기 때문이죠.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담 심리학이 전문 과학으로 이제 성립되었고, 그래서 생활지도의 일반 기능으로부터 어떤 상담이 분리돼서 생활지도도 좀 전문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목적. 생활지도는 앞서서 이제 학생이 어떤 문제에 당면했어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인 봉사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것이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이해될 것이 학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환경적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학생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자기 자신을,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능력, 흥미, 기타 자질을 발견해서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한다. 근데 이거는 앞서서 능력이라는 건 개인의 특성, 흥미도 개인의 특성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개인 자기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특성에 대해서 좀 잘하는 부분, 뭐 자아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무엇이다? 생활지도이다 했어요. 생활지도의 목적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학생이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돕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이걸 현명하게 스스로 선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회에 공헌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우리가 사회의 기능 중에서는 이게 사회공헌, 우리는 인간은 누군가에 봉사하는 거, 이타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건 자존감을 높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잘 조화롭게 해서 통합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너무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학생이 앞으로의 성장과 생활에서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지금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그런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생활지도의 핵심 목표는 결국 생활지도의 핵심 목표라는 것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지도의 직접적인 목표라면 생활지도의 간접적인 목표도 있겠죠. 생활지도의 간접적인 목표를 보게 되면은 생활지도라는 것은 학생의 개인적 자율성을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간접적인 목표도 있겠죠. 간접적인 목표. 그러니까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사들이, 선생님도 학생을 이해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생활지도를 통해서 선생님도 학생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지금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의 문제와 행동을 진단하고 이해할 수 도와준다는 거예요. 생활지도를 와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생활지도는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이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어떤 현직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를 진단, 이해할 도와주고요.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세울 때 학교 계획을 세울 때 학생이 지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이 다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의뢰라고 하죠. 다른 전문가에 의뢰한다.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이것도 상담의 기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접 목표는 교사 입장, 학교 프로그램 입장, 학교 입장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활 지도라는 것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발달한다는 것이 학생 스스로가 환경 속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생활지도의 주요 영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생활지도의 주요 영역, 학업지도, 직업지도, 인성지도, 사회성지도, 건강지도, 그 다음에 여가지도, 도덕성지도, 순결지도 있어요. 이제 보면 학업지도는 우리가 학생이니까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아요.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만 한다는 건 아니죠. 학업상의 스트레스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업지도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정에 도움을 주는 OT를 한다든가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전공 과목이나 특별 활동이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라든가 학습 방법도 지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로 지도, 그리고 학습 부진화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학습 부진화에서 이끌어서 이제 학습 부진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학습 부진이 하기 싫어서 그런지 어쩜 능력 부족인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우수한 지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그것도 생활지도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직업지도. 그러니까는 성인이 돼서 우리 분명히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위해서 적성과 흥미 조사. 적성과 흥미, 특성을 조사하는 거죠. 적성은 능력이고 흥미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잘 서로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성과 흥미 조사하고요. 거기에 따른 직업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직업 준비 교육 그리고 직업 상담을 한다든가 취업 발전 졸업 후에 계속해서 추적해서 지도하는 팔로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 생활지도가 인성지도다 이렇게 생각한 너무 편협적으로 본 견해가 있었지만은 아니죠. 지금 이제 인성지도뿐만 아니라 학업지도고 직업지도인데 인성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서, 성격, 욕구 불만을 진단한 거나 학생의 개인적인 습관이라든가 태도, 그리고 생활 목표라든가 개인적 적응에 관한 문제, 개인적 적응에 관한 인성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지도 있습니다. 교양. 윤리관, 그 다음에 사회 미풍양소, 관례, 교우관계, 이성문제, 가족관계, 그걸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그 다음에 건강지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교육도 그렇고 정신위생, 신체건강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도 중요할까요? 여가지도도 중요해요. 이게 여가지도 우리가 오락지도라고도 해요. 여가라면은 좀 여유롭게 오락이라면 요새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락을 어떻게 보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가. 지금 우리 청소년 이해론 쪽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청소년들 입장에서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그래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학교도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학생은 공부 우선에서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해요. 요즘에 보면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여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게임이 많단 말이에요. 게임이라는 SNS 활동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SNS를 통해서 사회화를 더 강력하게 구축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적절한 여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가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여가 활동 선택한다든가 여가 활동 숙련을 위한 지도 이런 것들 여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성도 있어요. 앞서서 인성지도에서 저 도의교육인데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좀 이해하는 인성이고 도덕성이 도의에 더 가깝겠죠. 그렇지만 예전의 측면에서 그런 쪽 면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전인적 발달에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건전한 도덕관, 질서의식, 정의, 진실, 정서의 순환이죠. 사실 이런 그거가 지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학생뿐만 아니라
뭔가 그 정의라든가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결지도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 순결지도라는 것 자체가 뭐 예전 전통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에 관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뭐 요새 많이 나오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인이 돼서의 가치관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차츰차츰 내면화되어 오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의 가치는 어려서부터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다양한 그 성교육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성교육이라는 피임교육만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에 대한 그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차후에 이제 가족계획이라든가 인구 문제에 관한 이런 지도가 이제 순결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 굉장히 중요하고 실천 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생활지도의 기본 원리나 실천 원리 이런 것들이 결국 상담의 원리랑도 다 이렇게 연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첫 시간이었습니다. 생활지도라는 것, 청소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정말 상담사로도 중요한 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활지도의 원리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